예, 오늘 집중 분석에서는 서울의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내용, 이게 우리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짚어보는 시간 집중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모셨고요. 잠시 후에는 송파구 잠실동의 양민호 공인중개사 분과도 전화 연결해서 현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강남 상구 아파트 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네네. 이게 그러면은 얼마 만입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강남 지역에 있어서 어떤 마이너스로 약세가 있었던 적이 일시적으로 있었는데, 예, 지금 이제 최근에 됐고요. 이게 한국감정원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13 대책이 나온 이후에 한 5주, 6주 정도 경과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은 굉장히 정부도 이런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서초구와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0.02% 정도 그리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0.04% 정도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본다면 서울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0.03% 여전히 상승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고 강남 지역에서 유독 그 3구가 하락세, 마이너스로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좀 분석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일단 강남권만 마이너스고 다른 데는 상승폭은 줄어도 플러스였다. 강남권만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강남권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재산 처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9.13 대책이 나오면서 종부세 부담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대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주택 보유자들이나 혹은 주택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9.13 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의 어떤 이제 사실은 급매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과 동시에 지금 부동산 114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은 사실은 전체적인 상승폭이 하락되는 것은 비슷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 그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0% 전혀 변동이 없는 상태로 나와 있고 또 다른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0.16% 상승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표본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번에 나온 강남 상구의 하락세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이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어렵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지금 사실 충분히 따라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인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뒤에 이제 집중적으로 좀 다시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강남 쪽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송파구 잠실동에 그 우리 양민호 공인중개사님을 전화 연결해서 현장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실제로 가격이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억대 이렇게 떨어지고 했습니까? 예, 실제로 이제 반포 압구정지구 그리고 또 대치 도곡지구, 개포지구 다음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었던 잠실지구도 지금 9.13 대책 이후에는 가격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내로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 약 1억 이상 현재 내려와서 거래가 매물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매물이 현재 뭐 거래가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대로 몇 개의 물건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억 정도 이렇게 호가겠지만 거래가 아직 뭐 적다고 그랬으니까 호가지만 1억 정도 떨어지면은 좀 뭔가 의미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되세요? 그동안 사실 2, 3년 동안 강남 일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대출 규제와 부동산 종합 대책의 세제 강화 이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결국은 쉬어갈 자리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향후에도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런 하락의 조정기는 결국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게 기간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앞으로 한 3개월, 6개월 사이 이렇게 조정될 때 가격적으로는 지금보다 얼마나 더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시장의 매수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정도의 가격 조정 갖고는 만족할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즉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한 5%에서 약 7% 정도가 호가가 오른 상태인데요. 9.13 대책 이후에.
네,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현재 잠시 지역의 5단지도 그렇고 주변의 엘스 리젠트 아파트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1억 정도 내려왔는데요. 호가가 그것보다 조금 더 한 5천만 원 정도 더 내려오는 정도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상으로는 앞으로 한 5천 좀 더 이상 떨어져야지 이제 좀 살 때쯤 됐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가격이 우하향을 조금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격 그래프가 살짝 각도가 누그러지죠. 그러면 심리적으로도 매수 세력의 심리도 조금 안정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관건은 결국 공급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그렇죠. 예. 예, 그것은 해결이 난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실동 공인중개사 양민호 사장님 얘기 좀 들어봤고요. 자, 박사님 이제 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아까 박사님은 감정원 건은 떨어졌는데 114건 부동산 114건은 네. 또 올라서 네. 이걸 가지고 아직 집값 하락의 전조로 보기는 조금 이르다라고 예, 예. 판단하셨는데 네. 그럼 두 개가 다 이를테면 마이너스를 기록해야지 지금 그런 전조 이렇게 또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사 기법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볼 때 눈여겨볼 부분은 거래량이 충분히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급매물 중심의 호가 하락 혹은 이제 가격 부분에 있어서 약세 부분을 가지고 하나의 시장의 어떤 흐름 주류로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는 거고요. 전체적인 지금 시장 흐름의 분위기 자체는 매도하려고 하는 측이나 매수하려고 하는 측이나 모두 다 관망하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9월 14일에서 10월 25일 얼마 전까지죠. 한 45일간 정도 한 달 반 정도 기간을 두고 거래량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이전에 예. 한 동 기간을 갖다가 같이 체크를 해본 그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을 비교를 해보니까요. 실질적으로 그 9.13 대책이 나오기 이전에 한 달 반 정도의 거래량이 집중적으로 거래가 이제 어느 정도 입장 정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리하다 보니까 한 18,000, 19,000건에 가까웠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예. 한 달 반 사이에 거래량이 그만큼 많았는데 지금 그 9월 14일부터 10월 25일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량은 불과 1,500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9.13 대책 전후로 해서 거래량이 10분의 1더 그렇죠. 줄었다는 10분의 얘기네요. 1 이하로 준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 이미 9.13 대책 이전에 어느 정도 주택은 굉장히 자신의 자산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입장 정리나 향후에 있어서 장기 보유를 한다 아니면 매각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뒤에 거래량이 지나치게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기엔 다소 이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 이제 거래를 하고 신고하는 과정까지가 우리 최대 60일이 이제 안에 신고하도록 그렇죠. 되어 있는데 예, 바로 하는 게 그 아니죠.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11월 중순 다음 달 중순 정도가 넘어가게 된다면은 그 뒤에 나오는 자료들은 어느 정도 시장의 상황들을 대체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매도 심리나 매수 심리가 관망세 속에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승폭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글쎄요. 맞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흐름은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지만 당장에 이번에 강남 3구가 하락세로 반전해서 향후에 있어 급격한 하락의 형태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다소 지나친 어떤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강남이 지금 뭐 어쨌든 뭐 한쪽에서는 마이너스가 네네네. 나왔으니까요. 왜 풍선 효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용성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이게 풍선 효과로 가서 나타날 상황은 어떻게 좀 기대할까요? 지금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남 지역의 경우에는 이번에 전화 연결에서도 나오다시피 가격대가 이미 상당히 높은 상태로 네. 올라가 있고 여러 가지 투자 성격을 갖는 분들이 들어가기에는 지금 다소 부담스러운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매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강남 지역보다는 노도강이라고 해서 우리 노원구라든지 그다음에 도봉구라든지 뭐 이런 쪽 강동구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좀 현재적인 시세에서 충분히 매입 가능한 범위 부담을 적게 또 갭 투자의 성격도 갖는 그런 성격에 있어서 지역들로 갭 매우기라고 해서 이전가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일부 거래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조금 더 갈 거라고 보세요?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향후에 영향 미치는 부분은 예를 들어 금리 인상 부분이라든지 예. 또는 국내 지금 경기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예. 전반적으로 내년 경기에 대한 전망들도 안 좋죠. 받지 못한 예.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가운데에 있어서 거래 심리 자체가 상당히 얼어붙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내에 있어서의 당장의 9.13 대책에 의한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될지 여부는 쉽게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연말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달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요. 높죠. 국내 경기 안 좋다는 얘기는 좀 이제 계속 나오고 네. 있고 보유세 얘기도 내년에 좀 더 그렇죠.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보유세 부분에서 이미 이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국회에 지금 법안이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즉 당초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최강의 어떤 상승 여러 가지 이제 세율 자체를 높이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인지 여야 간의 어떤 상당히 지금 입장 차이가 상당히 첨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로 조율되느냐 그리고 내년에 예. 1월 1일부터 공시가격이 상당히 오를 오른다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 따른 여러 가지 주택 보유에 부담을 느낀 분들은 어느 정도 다시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9.13 이전에 그런 분들의 그런 것들을 좀 걱정하셨던 분들은 다 입장 정리가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유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세율 강화라든지 부담 강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시장에서 아주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충격파는 아닐 것이다. 다만 일부의 어떤 거래 예. 움직임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입장 전이라는 말씀은 집을 팔지 아니면 계속 갖고 버틸지였는데 파는 사람보다는 버티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계속 갖겠다는 그렇죠. 사람이 많다는 말씀인 거죠. 근데 네. 그게 내년 상황에 가서 또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되는 네네네. 거고 마지막으로 결국 이제 사실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금 정부 정책은 가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분양시장 쪽 공략하라는 말씀을 한번 네네네. 하셨고 그런 분양시장 외에 뭐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현재 기존에 있는 집들에 대해서는 네.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주택 가격 자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상당히 상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매도하는 쪽보다 또 수요로 좀 매수하려는 쪽에 있어서도 사실 부담스러운 측면들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은 분명히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약세 기조로 전환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주택 구입과 관련해서는 조금 중장기적인 어떤 의미에 있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 상황에 있어서 정부가 내놓은 9.13 대책의 확정 여부도 지금 아마 연말까지 되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는 말씀이신 법안 거죠? 통과 여부도 확인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정부의 구체적인 그 공급 정책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예. 정도 신도시 계획되는 그런 땅들이 지명이 될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봐가면서 공급 쪽에 있어서 물량들이 나오는 어떤 흐름들 그러니까 공급 쪽에 있어서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는 그런 흐름들을 지켜보면서 여유를 가지시면서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너무 서둘러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하기보다는 집을 구하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예. 분양 시장 이외에서는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